저는 김정자라고 해요. 올해 69살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곤 했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정말 눈물겨운 세월이었어요. 남편이 세상 떠난 뒤 저는 장사판에 뛰어들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 야채며 과일을 좌판에 늘어놓고 손님을 맞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못했지요.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친 적도 많았지만 아들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답니다. 제 아들은 제 삶의 전부였어요. 아이가 아프다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어요. 저는 늘 속으로 다짐했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이 아이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지.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말했어요. 엄마, 드디어 좋은 여자 만났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벅차올랐어요. 아, 내 아이가 이제 짝을 만났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답니다. 저는 서둘러 물었어요. 어떤 아가씨인데? 어디서 만났어? 아들은 얼굴이 환해져서 말했어요. 얼굴은 평범해도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늘 챙겨주고 따뜻하게 웃어주고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엄마도 만나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동안 제일 걱정했던 게 아들 혼자 외로이 늙어가는 건데 드디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눈을 훔치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좋다면 엄마도 좋다. 사람은 마음씨가 가장 중요하지.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 없이도 아들을 지켜낸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새벽에 떡볶이, 국물을 팔던 기억, 추운 겨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끓여 팔던 기억,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하게 차올랐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름은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인사하는데 단아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어요. 의사라고 소개받았을 때 참 대단한 아가씨구나 싶었지요.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지연 씨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부족하다니 무슨 말이니? 사람은 마음 하나로 사는 거야. 우리 아들 곁에 있어 준다니 고맙구나. 그날 저는 오랜만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지연이와 나란히 앉은 아들을 보는 순간 마치 남편이 살아 돌아와 제 곁에 앉아 있는 듯 묘한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그래, 이제 이 아이도 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겠구나.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았어요. 아무리 좋아도 결혼이라는 건 양가가 엮이는 일이지요. 사람 마음이 다 같을 수 없으니 혹시라도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 걱정이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가 택한 사람인데 분명 다를 거야. 스스로 다독이며 잠들었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스며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어요.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정식으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한 날이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고쳐 입는데 손끝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자리를 또 오게 될 줄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저 혼자 아이를 키워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드디어 아들 결혼하는구나. 이제 든든한 가정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상견례 자리에 향했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아들과 지연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들은 긴장했는지 손을 만지작거렸고 지연이는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좋은 날인데 왜 그렇게 긴장했니? 제가 말을 꺼내자 아들이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엄마, 잘해야죠.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요. 순간 제 마음도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디 양가 부모님이 원만히 대화 나누고 예쁘게 서로 인연을 이어가길 바랐지요. 잠시 후 지연이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세련된 옷차림에 시선이 단단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정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연이 어머니는 저를 힐끗 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만 까딱하고 앉아버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상한 긴장감이 식당 안에 흘렀습니다. 아들이 분위기를 풀어보려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늘 옆에서 응원해주고 챙겨줍니다.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잠시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그때 지연 어머니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만 키워서 참 편했겠네요. 딸 키우는 건 힘들고 돈도 많이 들지요. 우리 딸은 의사인데 사위는 직장이 불안정하다면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굳었고 지연은 고개만 숙였어요. 식당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 같았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직장은 안정적인 편이에요. 무엇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연 어머니의 표정은 비웃음으로 가득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수랑 예단은 남자 쪽에서 다 해야죠. 우리 딸이 왜 고생을 합니까? 요즘 세상에 결혼은 여자가 손해보면 안 돼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먹먹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저 물잠만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하지만 지연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착해서 그렇지.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여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니까. 저는 너무 서러웠어요. 그동안 아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한순간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걸까? 내가 평생 고생하며 아들을 키워온 세월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지연 씨,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자리가 더는 순탄하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아들이 입을 열던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차라리 침묵해줬으면 싶었지만 이미 그 눈빛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굳어 있었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 씨, 저는 당신이 얼굴은 평범해도 마음씨가 착해 결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당신 어머니랑 다를 게 없는 것 같군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식당 안은 얼음장처럼 싸늘해졌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손에 쥔 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연이는 눈이 커져 아들을 바라봤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손끝을 움켜쥔 채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연 어머니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우리 딸이 의사인데 내가 감히 그딴 소리를 해?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조용히 말했답니다. 그만하시죠. 서로 좋은 자리인데.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 여기 더는 못 있겠어. 지연 씨, 미안하지만 난 오늘로 끝내야겠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평생 바라던 아들 결혼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리는구나. 아들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찢는 듯 했답니다. 지연은 멍하니 그 뒷모습만 바라보다가 울먹이며 따라가려 했지만 결국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저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차마 뭐라 말할 수 없었답니다. 지연 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며 말했어요. 잘 됐네. 우리 딸이 아까워서라도 그런 집안에는 시집 못 보내. 그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려왔고 숨이 막혀 눈앞이 아득해지더군요. 그날 이후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결혼은 없던 일로 해요. 저는 다시는 지연 씨를 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써봤지만 그 눈빛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답니다. 결국 결혼 준비는 단호히 접어버렸습니다. 드레스며 예식장이며 다 논의하던 것들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남의 집 흉보며 큰 소리 치던 말 한마디가 이토록 모든 걸 바꾸어 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행복할 줄 알았던 상견례가 제겐 악몽처럼 남아 있답니다.